everyone. 안녕하세요. 쇼스쿨 토익 스피킹 훈련소 조현박입니다. 자, 2023년 12월 마지막 기출후기 특강에 오셨는데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자주 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의 사진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요트장 혹은 강가, 캠핑장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둘 다 난이도는 4점으로 어느 정도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요트장 사진에서는요, 요트가 한 척 정박돼 있고 또 왼쪽에 어떤 남성이 자전거를 실으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실는 게 어떤 표현이지? 여기서 막혔으면 아마 멘붕에 휩싸였을 수 있겠다. 또 강가가 보이는 캠핑장 같은 사진도 나왔었는데요. 중앙에 가방을 맨 두 남자가 걷고 있고 옆에 빨간 SUV도 한 대 보이고 배경에는 뭐 캠핑 텐트라든지 강, 풀 같은 것들이 보이는 자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진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출에서 나왔었던 사진들과 가장 흡사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12월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사진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표현 중에 영어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죠. 자, 우선 저 긴 배를 뭐라고 해야 될 거냐. 요트는 아니에요. 국어로는 요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yacht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부유함이 좔좔 흐르는 그런 보트 있죠. 그런 배인데 조금 하얗고 닷도 크고 멋진 그런 아이들 우리가 yacht라고 하죠. 그런데 반해서 저기 있는 저 아이는 yacht가 아니고 보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야트랑 보트는 엄연히 다르다. 저기 아저씨와 소년이 하고 있는 행동도 지금 갑자기 급 생각이 안 날 텐데 그럼 키워드부터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자. 자, 우선 여기 보이는 이 장소는요, 독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dock 라고 해주시는 게 미국 사람들이 듣긴 더 좋습니다. ETS 채점관들은 미국에 있는 거 아시죠? 영국식 발음보다는 미국식 발음을 보다 잘 알아듣겠죠? 그래서 dock 말고 dock 라고 발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더 좋다. 피어는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웬만한 그냥 별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미국인들은 피어나 dog이나 뭐 비슷하게 쓰기도 하지만 사실 엄연히 달라요. dock는요, 저렇게 그 선박을 딱 정박해 두는 곳 이라고 한정적인 미닝을 가지고 있다면 pier는요, 물과 땅 사이를 가로지르는 돌출형 구조물, 뭐 배가 정박할 수도 있고 또 약간 그 우른 데크 같은 걸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면 pier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ier가 dock보다는 조금 더 큰 범주의 단어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남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교하게 꾸미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2개 이상은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은데 우선 서 있으니까 standing 괜찮고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 그러면 leaning forward 좋겠죠. 앞으로 수구리다. 저기서 발음 leaning 아니고 leaning forward. 뭔가 실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load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진에서는 정확하게는 loading his motorbike onto a boat. 제가 이렇게 표현 가져와 봤어요. load는 실다인데 발음하실 때 road처럼 굴러가서 길이라고 들리지 않을 수 있게 주의하시고 자전거는 우리가 bicycle 혹은 간편하게 bike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이 사진은 오토바이잖아요. 그렇다고 오토바이는 콩글리시인데 그걸 그대로 autobike 이렇게 하지 마시고 motorbike라고 쓰셔야 됩니다. 차이를 꼭 알고 쓰세요. bike는 자전거, motorbike는 오토바이. 이 사람이 자기의 motorbike를 on a boat도 괜찮아요. 그런데 on a boat는 배 위에 싣고 있다. 그런데 저기서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러면서 싣고 있잖아요. onto a boat 에서 여기 to는 방향성이죠. 어디로?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onto a boat, 보트 위로. 오케이? 그래서 저런 표현을 써주는 순간 채점관이 감동인걸? 그러면서 점수를 풀로 팍팍 주고 떠난다. 자, 소녀는 그 모터바이크를 땡기고 있죠. 자기 쪽으로 땡기다가 pull이죠. 그래서 pulling the motorbike towards him까지 써주면 더욱 좋겠다. 보트가 저게 정박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old로 가실 경우는 어가 아니라 unold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long으로 쓰실 분들은 along 쓰시면 되겠고 an old boat 혹은
A long boat is tied to the dock. tied on the dock도 좋지만 tied to the dock 이게 조금 더 원어민스럽다. 그래서 dock로 tied 돼 있다. 이런 그 수동형도 쓰실 수 있겠고요. 혹은 an old boat is floating on the water. 물 위에 floating 떠 있다. 이런 표현으로도 대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답변으로 문장화 해보도록 하죠. 두 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장에서는요, IM, IH 수준 정도까지 커버가 될 수 있는 답변, 조금 더 고급 답변으로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뒷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답변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장소부터 들어갑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duck. 아저씨, 소년, 배 이렇게 가도 되지만 배가 엄청 크기 때문에 배부터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 아저씨, 소년 요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On the right, a long boat is floating on the water. 이 사진에서 거의 3분의 1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벌써 처리했잖아요. 보트가 물 위에 떠 있다 표현부터 먼저 클리어를 해주고 자, 그 다음 남자 해볼게요. A man on the left, 왼쪽의 남자는 이렇게 자리로 먼저 이 사람을 수식을 해서 채점관이 왼쪽으로 눈을 탁 돌릴 수 있게 트리거를 주시고 숨 한 번 쉬고 아직 주어니까 is standing on the dock. 이 부둣가 위에 서서 and loading his motorbike onto the boat. 보트로 자기 오토바이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탠딩 표현 하나, 그 다음 로딩 표현 하나 두 종을 처리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 소년이요. A boy is pulling the motorbike. 여력이 없으면 거기까지만 하셔도 뭐 나쁘진 않은데 on the boat. 보트에 오토바이를 싣고 있다. 아까 여기서 약간 유식하게 말하고 싶으면 onto the boat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뭐 배경까지 안 들어와도 이미 full score 받으셨을 거예요. 이만큼만 성공적으로 넣으셨어도 그래도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이 배 나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Another boat can be seen in the background. 요거 말씀하시는데 5초면 충분하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법 포인트는요. Another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어나 on 같은 그런 관사 같은 것은 필요 없고 another가 또 다른 하나, 한 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수준의 답변으로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보트부터 들어가지 않고 남자, 그 다음 소년, 그리고 배를 뒤에 여기 있는 다른 배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연결되는 동선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This is a picture of a duck. 자, 부둣가의 사진이다. 이건 똑같이 들어가고 A man on the left 똑같죠? 왼쪽의 남자는 standing 대신에 is leaning forward. 앞으로 수그린 채 and loading his motorbike onto the boat. 이렇게 아까 우리가 유식한 사람들은 쓸 수 있다는 onto the boat로도 써봤습니다. 지금 입으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년은요. A boy on the boat로 보트 위에 소년은 채점자가 보트로 눈을 탁 옮길 수가 있겠죠? is pulling the motorbike towards him. 그의 쪽으로, 즉 그의 자신 쪽으로 오토바이를 땡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towards him 이렇게도 활용해 볼게요. 사물은요. The boat라고 여태까지 한 번씩 나왔었던 보트기 때문에 a boat가 아니라 the boat라고 정관사를 써줄게요. The boat is tied to the dock and it looks old.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셔도 아주 좋은데 이게 그냥 좀 오래돼 보인다 이런 표현도 약간 말 빠르신 분들은 사이사이에 it looks old 이렇게 탁 첨가해서 양념처럼 뿌려주시면 매우 좋겠죠. 여기서 중요한 grammar issue는 it look이라고 쓸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말아라. it looks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배경은 in the background another boat is head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없었는데 어디로 향하다, head to 어디 이렇게 쓰거든요. 왼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head to the left, 오른쪽은 head to the right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방향성을 제가 한번 표현해주고 싶어가지고 heading to the right이라고도 표현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진이요. 기출유형 2, 캠핑장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진 딱 보시는 순간 그래도 약간 당황은 했지만 많이 어려운 느낌은 아닐 겁니다. 키워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캠핑 사이트, 캠핑장이라는 뜻입니다. A man on the left, 왼쪽에 남자가 서 있는 거랑 말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토익 스피킹 학습지로 연습을 하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100% 쓸 수 있는 손모양 making a hand gesture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다 making a hand gesture다. 요거로 한 방에 클리어가 된다. 자, 여자는요 앉아 있는 거 하나. 그런데 그냥 sitting도 괜찮지만 정확히 어디 앉아 있느냐? sitting on a camping chair.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머릿속에다가 간추려 두는 거죠. 준비 시간 동안. 남자를 보고 있는 거 looking at him인데 만약에 추가적인 정보 더 하실 수 있으시면 drinking something. 사실 이게 커피인지 티인지 알게 뭐야. 그쵸?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뭔가를 마시는 거 drinking something 그리고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 listening to him 이런 표현도 정리해 주시죠. 자, listening to his conversation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콩글리시고 listening to him, listening to her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다. listen to 누구 요 표현도 암기해 두세요. 그리고 a yellow tent라든지 a white SUV, trees 이런 식으로 내가 배경으로 쓸 수 있는 키워드도 함께 요약을 해두시고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럼 답변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죠. This is a picture of a camping site. 캠핑장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남자부터 a man on the left. 왼쪽의 남자는 is standing, 숨 쉬고 and talking about something.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숨 쉴 부분 세 곳 나왔죠? 왼쪽에 남자가 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A man on the left 쉬고 is standing 쉬고 and talking about something 쉬고 쉴 부분을 잘 찾는 것만으로도 점수 득점에 매우 도움이 된다. 다음 여자가 가보죠. A woman on the right. 오른쪽의 여자는 숨 쉬고 is sitting on a camping chair. 캠핑 체어에 앉아서 and looking at him. 그를 보고 있습니다. 동작 하나, 동작 두 개. 2개 정도씩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3을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노란 텐트 보이시죠? I can see 템플릿으로 바로 쭉 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I can see a yellow tent in the foreground. 앞쪽에, 여기서 말하는 이 앞쪽에는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사진의 앞쪽에 라는 뜻인데 굳이 뭐 of the picture를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엇의 사진이다라고 이미 말하고 시작했잖아요. 뭐타로 반복하실 필요 없죠. 다른 데서 배운 템플릿 때문에 of the picture를 계속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you're wasting your time. 그럴 필요 없다. I can see a yellow tent 하실 때요. 이거 on이 아니라 a yellow tent입니다. 예 라는 발음은 자음의 발음이니까 a yellow tent. 이렇게 하고 끝나셔도 매우 흡족한 만점짜리 답변이지만 혹시 약간 4, 5초 정도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a car and trees can be seen in the background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 car 말고 a white SUV 퍼펙트다. 잊지 말아주세요. 꾸미면 꾸밀수록 나에게 득이 된다. 조금 더 완벽한 원어민스러운 답변도 알아볼게요. 이 빨간 부분으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요. 노란 부분은 똑같습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camping site. 캠핑장의 사진이다. 그 다음 남자에서 조금 더 꾸며보는 거죠. A man in the middle. 이번에는 남자를 왼쪽으로 두지 않고 in the middle로 보았어요. 가운데 남자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자를 그의 앞에 여자는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의 앞에 여자는 괜찮죠? 왜냐하면 앞에 중간 뒤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요런 구조로 나는 요런 깊이감의 구조로 갈 거다 그러시는 분들은 남자를 가운데로 잡고 그 앞에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변은 a man in the middle 쉬고 is standing on the grass 풀 위에 서서 자, 이런 거 괜찮죠? 풀 위에 서서 and talking to a woman.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디로 누구에게라는 방향성의 전치사 to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talking to a woman.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완벽 클리어 되고요. 그의 앞에 in front of him. 요거 좋죠? in front of him. She's sitting on a camping chair. 캠핑 체어에 앉아서 drinking something, 뭔가를 마시면서 while listening to him. 자, 그러면 지금 ing가 3개나 붙었네. 앉아있는 거 하나, 마시는 거 하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동작 표현 많이 생각나신 분들은 준비 시간에 sitting, drinking, listening to him 순서로 써야지 순서만 생각해 두시면 충분히 다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물은 똑같이 I can see a yellow tent in the foreground. 앞쪽에 노란 텐트 보인다. 하나 해주고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 white SUV처럼 더 많이 꾸민 거 하나랑 and trees can be seen in the background.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완벽한 원어민의 답변 되겠습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기출후기 특강이었죠? 세 가지 특별한 고득점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준비 시간에 동선과 키워드를 순서대로 정하기. 준비 시간 동안에 3개나 4개 정도의 큰 사진의 핵심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핵심 인물도 있고 사물들도 있을 건데 묘사 동선은 어떤 것들부터 시작을 할 건지 또 답변에 사용할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할 건지 중얼중얼 입으로 정리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요트장 같은 경우에 남자, 소년, 배 그리고 뒤에 오는 통통배 요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선을 먼저 정해놓고 남자는 스탠딩 하고 있고 모터바이크를 밀고 있고 뭐 소년은 그거를 pulling towards him 뭐 땡기고 있고 요렇게 내가 쓸 거리들이 있죠. 그런 거를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면서 연습을 해두라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본인의 말하기 속도에 따라서 답변의 문법적 레벨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본인이 말하는 속도가 좀 느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봤는데 좀 당황한 거야. 이게 뭐지? 또 말아먹었나? 머리가 하얘지면서 딴 생각하다가 준비할 시간을 많이 놓쳤다라든지 이랬을 때 이제 포인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빠르게 말하려고 혹은 디테일하게 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법적 실수가 더 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만 쉽고 간결하게 탁탁탁 말하고 넘어간다. 조금 더 침착하게 말씀하시면 좀 선명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딱 보는 순간 나 이거 바로 어떤 순서대로 가야 될지 묘사 동선도 내가 짰고 어떤 거 말할지 말할 거리들도 탁탁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문법에 맞춰서 정교하게 따박따박 답변해 주시라라는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초적인 문법의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앞쪽 파트들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은요, 기초적인 실수를 많이 안 하시는 게 득점에 도움이 됩니다. is 동사 ing, are 동사 ing와 같이 이 동사의 수 일치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a woman is standing, two women are standing 이런 식으로 단수 복수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미리 해두시는 작업이 필요하죠. 또 관사, 정관사, 전치사와 같이 오늘 제가 여러 번 다루어드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는 작업으로 연습을 해두시면 완벽하게 실수 없이 준비 가능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도 매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직 토익 스피킹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내년 초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토익 스피킹 학습지에서 완벽하게 제가 준비해 놓은 답변 틀들 그리고 맞는 패턴들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보다 빠르게 끝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앤박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바이.